안녕하세요. 강서 프라미스 어학원 언어파트 강사 강민성입니다. 오늘은 7단원 준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을 선생님이 요 밑에 미리 좀 적어봤어요. 준동사라고 하는 말은요,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7, 9, 10, 11단원에 걸쳐서 학습하게 될 거고요. 이 각각의 개별 단원의 내용들을요, 쓰임과 역할이라는 기준을 다시 잡아서 그걸 통해서 이해해보는 연습을 하는 부분이 바로 준동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학교에서는요, 준동사라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학교 시험에서는 이 준동사,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고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 이렇게 개별 단원 중심으로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아, 선생님,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중에 프라미스 어학원을 예전부터 다녔던 친구들이라면 이미 이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예전 레벨에서 배워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각 단원의 문법적인 그 내용들은요, 오케이, 잘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석을 좀 해볼래? 독해를 해볼래? 모의고사 문제 좀 풀어볼래?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데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냐면 문법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 독해에 녹여내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준동사라는 단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이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부분이 바로 이 준동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각각의 단원들을 이번에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트 1 준동사의 의미와 역할. 준동사라는 것은요, 동사를 다른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동사라는 거는 말이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렇게 서술어로 쓰이는 게 동사예요. 그래서 마시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drink, 그럼 여기 나는 매일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동사를 명사로 바꿔보겠습니다. 명사라는 거는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게 명사란 말이죠. 그래서 drink가 drinking 이렇게 되거나 drink가 to drink 이렇게 되면요, 해석을 하기, 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옆에 예문 보니까 동사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is가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drinking 여기 부분은 우리가 매일 커피를 마시는 것, 또 여기 to drink로 바꿨을 때도 우리가 매일 커피를 마시는 것 이렇게 명사로 바꿔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용사라는 거는요, 뭐뭐 하는 또는 뭐뭐 되는 이렇게 말이 되는 거 또는 뭐뭐 중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형용사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옆에 fall, fall이, fallen, falling, to, fall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어 있을 때 우리는 해석을 떨어지다가 아니라 떨어진, 떨어지는 중인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옆에 보면은 동사는 여기 바닥을 쓸다가 이게 동사예요. 그럼 여기는 fallen이라는 요 말은 떨어지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떨어진 나뭇잎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 밑에 줄도 동사는 여기 tried 여기가 동사예요. 노력하다, 잡으려고 노력하다고 말해. 그럼 falling은 떨어지다가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을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니까 자, 겨울이 곧 올 거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 줄에
자, 많은 나뭇잎들이 있다라고 하고 요 뒷부분에 곧 떨어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떨어지다가 아니라 곧 떨어질 많은 나뭇잎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부사로 바뀌어 있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부사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drink는 마시다로 해석하지만 to drink일 때는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로 해석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문에 보면은 wash to 여기가 동사죠. 탐은 설거지했다, 씻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to drink 부분에 여기 지금 여기 부분을 우리는 물을 마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준동사의 쓰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의 쓰임, 준동사는 지금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볼게요. 먼저 명사의 역할은 주어, 보어, 목적어죠. 여기 보의 보, 주목보, 명사는 주목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주어일 때는 해석이 은는 이 가를 붙여줘야 됩니다. 보어일 때는요. 비동사랑 합쳐가지고 비동사랑 플러스 해가지고 땡땡 해석을 뭐뭐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목적어일 때는 뭐뭐 을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어일 때는 동사 앞에 있으면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지가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읽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읽기, 읽는 것이라고 말이 돼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동사 앞에 주어의 자리니까 읽는 것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 읽는 것은, 책 읽기는 나의 취미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동사가 여기가 이지가 동사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to travel 여기는 여행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여행하는 것, 여행하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장에서 보어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비동사인 is와 합쳐가지고 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의 꿈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자, 밑에 부분에서도 동사는 여기 want 여기가 지금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행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여행하기, 여행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을을 붙여서 여행하는 것을, 여행하기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 세계 여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전 세계 여행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명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형용사의 역할을 살펴볼게요. 형용사 역할은 명사 수식과 서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명사 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법 용어로는 한정적 용법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명사 수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명사가 딱 있으면요. 그 명사에 바로 앞이나 뒤에 딱 써가지고 뭐뭐하는 명사, 뭐뭐하는 명사 이렇게 말해주는 패턴을 명사 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술이라는 거는 명사적 역할의 보어랑 같은 방식입니다. 이건 보어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위에 쓰인 이 보어랑 구별하기 위해서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할 때는 서술적 용법이다, 서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옆에 예문을 볼게요. 동사는 지금 이 need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to write 부분을 글을 쓰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쓰기 위한 또는 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앞에 펜과의 연결을 생각해서 쓸 펜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명사 바로 뒤에 붙어가지고 이 말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밑에 부분에서 동사는 is예요. 그러니까 여기 interesting 여기는 interest라는 단어가 흥미롭게 해주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is와 합쳐지면서 그 TV 프로그램은 재미있어, 흥미로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사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부사 역할은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명사 빼고 다 수식. 자,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하는 겁니다. 명사는 누가 수식하니까요?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하니까 명사 빼고 나머지는 부사가 수식을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볼게요. 자, 여기도 동사가 was troubled, 엄마가 뭐 걱정하셨다, 요 정도 말인데, 자, 그 소문을 들어서 걱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투부정사 공부할 때는 뭐 감정의 원인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표현이었어요. 어머님이 걱정을 하게 된 원인이 뒤에 나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문장의 쓰임과 형식으로 좀 구별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여기 hear를 듣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들어서 걱정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동사 수식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밑에는 우리가 to 용법은 원래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부정의 뜻인 요런 표현이잖아요. 부정의 뜻인.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좀 더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뒷부분을 동사는 is가 동사기 때문에 여기를 달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마라톤을 달리기에는 이 말이 앞에 있는 old라는 이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너무 늙어서 이렇게 돼서 너무 늙은.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그녀는 너무 늙어서 마라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문법적으로 좀 따져본다면 투부정사 부분이 형용사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밑에 부분 여기도 동사는 is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to solve를 풀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원래는 enough to는 이 to의 반대말이죠.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 enough to라는 표현법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한다면 그녀는 충분히 똑똑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아니면 그녀는 그 문제를 풀기에 충분히 똑똑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걸 문법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to solve 부분은 앞에 있는 enough이라는 여기를 꾸미고 있으니까 부사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부분은 자, 여기 ing 표현부터 요 콤마까지가 말의 한 덩어리고 동사는 요 뒷부분에 여기 cut가 동사죠. 그녀는 감기에 걸렸다가 여기가 이제 주된 문장이고 여기 콤마 앞까지의 내용은 뒤에 있는 문장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 전체 수식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 빼고 다 수식할 경우에는 부사 역할이다 라고 구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니트 1의 내용을요 한 번에 위에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이거예요. 자,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 쓰는 거, 특히 다른 품사라고 했을 때 명사, 형용사, 부사. 자, 이렇게 다른 품사로 바꿔 써주는 걸 준동사라고 하고, 그리고 품사가 바뀌어서 쓰임도 바뀌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1단원에 긴 내용이 있었지만 핵심은 품사가 바뀌어서 쓰임도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품사가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다고요? 쓰임도 바뀌었다고요. 품사가 바뀌어서 뭐가 바뀌었다고요? 쓰임도 바뀌었다고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번에 있는 요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helping이라고 바뀌어 있어요. 자, 동사는 앞에 있는 is, 여기가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를 돕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동사에다가 ing가 붙으면은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는
동명사라고 보는 거죠.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예요. 자, 아니면 이거를 분사, 정확히는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형용사가 됩니다. 동명사랑 분사가 둘 다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해답은 바로 주어에 있어요, 여러분. 주어. 주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어를 보고요. 말의 호응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호응 관계. 말이 어떻게 이어져야지 맞겠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요. 동명사라면요. 뭐뭐 것. 말이 동명사니까 뭐뭐 것. 그래서 뭐뭐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명사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 뭐뭐 하는 중이다로 해석이 된다면은 그러면 분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be 플러스 ing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진행형, 뭐 과거 진행형 할 때 진행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is helping. 자, 여기 부분이 이 비동사 뒤에 ing니까 현재 진행형 아닌가? 이렇게 무조건 접근하면 안 되고요. 지금 뭘 보라고 했어요? 주어. 뭘 보라고요? 주어. 주어를 봐야지, 주어. 자, 그래서 his job이 주어예요, 지금. 자, 그의 일, 그의 직업이에요. 자, 요거를 놓고 뒷부분의 말을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뭐뭐하는 것이다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뭐하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냐를 그 호응 관계를 따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그의 직업이 지금 사람처럼 팔다리가 쭉쭉 나와가지고 뒷다리가 쭉 앞다리가 쭉 나와가지고 그의 직업이 갑자기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다라고 느낀다면은 그러면 하는 중이다고 분사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의 직업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게 자연스럽다고 느낀다라면 동명사라고 골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 어느 게 어울리세요? 직업이 사람처럼 눈, 코, 입, 손발 달려가지고 누굴 돕는 건가요? 아니고요. 직업이 돕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맞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자, 그의 직업은 다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하는 걸 돕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되니까 동명사인 명사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니트 2의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 2 준동사의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준동사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동명사, 두 번째로는 분사, 세 번째로는 부정사,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자, 동명사는요, 동사 그 단어가 있으면 단어 뒤에 ing를 붙여주면 동명사가 됩니다. 분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정도의 두 번째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게 있는 거죠. 현재 분사는 동명사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하시오라는 문법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으니까. 자, 과거 분사라는 거는 단어가 있으면 단어 뒤에 ed를 붙여주는 게 과거 분사야. 과거형이랑 같죠. 그리고 여기는 불규칙한 것도 많습니다. 불규칙 동사표, 그죠? 우리가 불규칙 동사표에서 뭐 pp라고 말하는 거, pp 형태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거는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 따로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라는 거는 동사라는 그 단어가 있으면 그 앞에다가 to를 붙여주는 게 투부정사죠. 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준동사라고 한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각각의 쓰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어라는 거는 동사 앞에 있으면서 있는 이가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eating, 여기는 지금 먹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 동사는 is니까요. 여기가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먹는 것, 먹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주어이니까 있는 이가를 붙여서 먹는 것은 이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건강한 음식 먹는 것은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보호 역할일 때는 비동사랑 같이 쓰이면서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is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다라는 동사고, 여기를 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것, 살기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리고 비동사랑 같이 묶여지면서 내 꿈은 바닷가 옆에, 바로 옆에 사는 것이다. 살기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목적어는 을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동사는 enjoy, 여기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go fish는 낚시하러 가던데 여기를 낚시하러 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낚시하러 가는 것, 낚시하러 가기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동사, 일반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 을을 붙여서 낚시하러 가는 것을 낚시하러 가기를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래서 우리 아빠와 나는 함께 낚시하러 가는 것을 즐겨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겁니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명사수식 또는 주어의 서술적 역할을 한다. 그 서술적 역할은 보어의 역할인데 명사랑 구별하려고 서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명사수식은 명사에 딱 붙어서 말을 꾸며주는 거죠. 동사는 hear, 여기가 동사야, 들었다. 그리고 interest를 재미있게 해주다, 이렇게 재미있게 해주다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뒤에 붙어있는 여기 뉴스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 interesting 있는 거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로 우리는 재미있게 해주는, 흥미롭게 해주는 소식을 들었다. 자, 다음은 주어 서술입니다. 자, 여기 일단 to know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지워가지고 to us라고 해주세요. 자, 이러면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동사가 지금 is가 동사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interesting이라는 말을 비동사인 is와 함께 합쳐지면서 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 소식이 우리들에게 흥미로움을 준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는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뀐 거고요. 자, 여기 말을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부정사라고 하는 말은요, 아직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부정사라는 거는 여러분 그 not이 붙는 부정문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이 부정문은 아니다라고 부정한다는 부정문이고, 이때는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 잘 보고 맞춰서 이해해야 되겠죠. 문맥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맥 보고 판단해라. 명사의 역할이니까 주목보가 또 되는 거죠. 주목보가 되고, 그래서 동사를 찾으니까 여기 is예요. 그러니까 여기 먹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먹는 것, 먹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주어니까 먹는 것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여기도 동사가 is기 때문에 여기를 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되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비동사랑 같이 쓰여지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 밑에도 보세요. 자, 여기도 동사는 want가 지금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요 문장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이 me라는 말하고 다시 한번 주술 관계가 형성되듯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가 원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밑에도 동사는 또 want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여행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행하는 것, 여행하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목적어 자리니까 을을 붙여가지고 나는 중동을 여행하기를 원한다. 중동 여행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명사죠. 그 다음 형용사할 때도 명사 수식이나 또는 서술적 용법으로 쓰여가지고 자, 여기도 동사는 여기 can have 여기가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기 물 좀 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를 그러니까 마시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물을 꾸며주듯이 마실 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are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내일 미팅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투부정사가 서술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를 우리가 비투용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투부정사가 서술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비투용법 이렇게 부르고 이럴 때는 의무, 예정, 의도, 가능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조동사처럼 해라. 조동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동사가 마치 조동사 should라든지 조동사 will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내일 회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사입니다.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식으로 말이 쓰였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우리는 밖으로 나간다 해서 여기 동사는 went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다, 뭐 축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에 말을 맞춰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축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동사를 꾸민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입니다. 여기서도 동사는 여기 is not 여기가 동사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냄비는 좋지 않다라는 말이고 여기 부분을 그러니까 요리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요리하기에 좋지 않다. 요리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도 자 동사는 studied 여기가 지금 동사예요.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충분히 열심히 공부했다. 이게 이제 말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통과하기 위해서 통과하기에 충분히 이렇게 말이 가야지 맞다는 거죠. 그래서 통과하기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문장 전체 수식하는 건 여기도 지금 뒷부분에 콤마 뒤에 여기가 주절의 동사가 여기 am이고 여기는 in loving 이거는 뭐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제이미에게 사랑에 빠졌어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말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글씨가 좀 너무 못 떴으니까 여기 조금 다시 써줄게요. 글씨가 너무 날아가게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용법, 비행, 의무, 예정, 의도, 뭐 가능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조동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조동사 뭐 should나 뭐 will이나 뭐 can 같은 거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자 문제로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해 보기로 해요. 자, 밑에 문제에서는 3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disappointing이라고 되어 있어서 ing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동사에 ing가 붙는 거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동명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분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동명사라면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동명사고 분사라면은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분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 disappoint라고 하는 말은 실망시키다라고 하는 감정 동사입니다. 자, 이 감정 동사에 ing가 붙어 있을 때는 실망시키는 중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소식이 실망시키는 것이었고, 실망을 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셨어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뉴스가 실망을 주는 중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술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유니트 3번 준동사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동사의 특징이라는 건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자, 원래 준동사라는 거는 동사였었으니까 동사의 특징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내용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준동사는 동사를 다른 분사로 바꾼 것. 그래서 동사의 특성,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동사의 특성이라는 건 뭐예요? 주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먹다라는 말의 주어인 she 이렇게 해서 그녀, 가라는 말을 동사에 붙여서 같이 한 덩어리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it이 to, it 이런 식으로 다른 이 투부정사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 말에 대한 그 주어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어를 가질 수도 있죠. 자, 이 형식 문장이라면, 5형식 문장이라면 보어를 갖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다라는 말에 보어인 우주비행사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한 세트가 되는 거잖아요. 두 개, 한 세트가. 그래서 become이라는 동명사로 바뀌더라도 이 뒤에 한 세트로 붙어 있던 이 말이 같이 이렇게 따라 붙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목적어를 갖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다, 건강한 음식을 이라고 해서 먹다의 목적어로서 여기 건강한 음식이 뒤에 말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로 to, it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딸려있던 목적어를 그대로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부사의 수식을 봤습니다.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미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it이라는 말이 지금 to, it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뭐야? 가주어, 진주어에서 지금 이거 주어란 말이에요. 투부정사가 주어가 돼서 명사 역할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꾸며주던 이 too much라는 말, 부사의 말로 그대로 여기를 꾸며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형이 있을 수 있죠. 동사에는 부정문, not이 붙는 표현. 그래서 doesn't가 붙어서 오타죠, 여러분. 여기 s가 없었어야 되죠. doesn't it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it의 부정문인 doesn't를 붙일 수 있듯이 it이 to it으로 바뀌어 있을 때에 그 앞에다가 never나 not을 써서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수동태가 있죠. 우리가 수동태가 있기 때문에 요 수동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앞부분에 시제를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t이 is eaten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게 요게 동명사 표현처럼 바뀌면서 being talked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시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말처럼 자, has eaten 먹어왔다 현재 완료 시제로 이렇게 쓰듯이 요렇게 준동사로 바뀔 때에도 이런 시제 변화의 모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챕터에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준동사의 부정형입니다. 준동사의 부정형은 그 준동사 앞이에요.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앞에 not 또는 never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앞에 붙이는 거예요. 뒤에 딴 데 붙이면 안 되고. 자, 동명사 볼게요. 지금 여기도 자, 지금 여기가 가입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입하는 것을 앞에 for랑 같이 쓰면서 가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말인데 그게 이유들을 근데 여기 만약에 가입하다라는 말에 이 가입하기 여기를 부정하고 싶다면은 요 말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딱 앞에다 써주면 되는 거죠. 가입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되겠고 자, 투부정사라는 것도 여기가 지금 to go 여기는 CEO는 직원들이 일찍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어로 쓰였단 말이죠. 보어. 그런데 요 말을 부정해주고 싶으면 to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CEO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이 빨리 집에 가지 않기를 원한다. 자, 분사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설명을 듣는데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 정도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말에다가 부정을 하고 싶으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not이나 never를 쓰면 설명을 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아서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준동사의 수동태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동태 하면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게 있었습니다. 자, 시제하고 태가 있으면 둘 중에 뭐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였죠? 시제가 먼저였죠. 시제가 먼저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시제가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 동명사를 만들 때 투부정사 동명사 만드는 그 말의 원리가 먼저예요. 말의 원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태가 적용되는 거예요. 아무튼지 간에 태를 가장 마지막에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투부정사를 만드는 방법은 to 뒤에 동사 원형이라 그랬죠. 근데 요 지점에서 지금 수동태 공식인 be 플러스 pp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be pp가 투부정사의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자, 동명사 만드는 방법은 단어 뒤에 ing라고 했는데 여기 지점에서 다시 한번 수동태 공식인 be 플러스 pp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어의 ing, 비동사의 ing를 붙이는 being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eing pp가 동명사의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시제가 먼저다. 그래서 태가 가장 마지막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예문 볼게요. 동사가 그녀가 그 양식을 채웠다. 양식에 뭐 기록을 했나 봐요. 채웠다. 그래서 그 양식이 채워졌다. be 플러스 pp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투부정사로 말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양식을 채울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수동태로 바꾼다 그러면은 to be filled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 양식이 그녀에 의해서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죠. 다른 사람과 말하는 걸 싫어한다. 그때 여기에 요 ing에 여러분들이 수동태로 바꾼다면은 being talked가 돼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말해짐을 당하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말이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요 문제로 좀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B번의 2번 문제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to do 부분을 수동태로 바꾸라고 해놨어요. 아, to do의 수동태는 어떻게 하는 거죠? to 하고 원래 동사 원형인데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be pp를 해줘야 되니까 비동사 그대로 쓰고 요 말만 pp로 바꿔요. do만 pp로 바꿔요. done 이렇게 바뀌는 게 수동태잖아요. 아하, 결론 to be done으로 쓰면 된다를 기억해 놓고 그러면 요거 바꿔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쓰는 겁니다. There is nothing to be done. 자, 요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요 이번 단원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크게 요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결국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꾼 것이고 2번 품사가 바뀌어서 쓰임 뭐 해석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바뀌었다. 자,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동사에 뭐뭐뭐가 있었다고요?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 자, 이거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자, 이렇게 준동사에 대한 개념을 세워놓고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